저는 결혼까지 마음먹었던 7년 정도 사귀었던 여자친구와 결혼을 계획하다 상대의 배신으로 인해서 헤어지고 거의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크게 배신을 당하니 정말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다 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일주일 정도 아무것도 못 먹고 있다가 저는 쓰러졌고 친누나의 신고로 인해 응급실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날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병원에 가서 저는 한 여자를 만나고서부터 제 인생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했죠. 미모에 안경 쓴 여의사가 와서는 이것저것 차트를 보더니 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얼굴로 보고 있더군요.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네, 여긴 어딘가요? 지금 응급실이고 좀 있다가 일반 병실로 가실 거예요. 다행히 크게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니니 추후 몸 상태만 잘 지키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여리여리하고 당차 보이는 여의사가 저에게 말을 걸어줬습니다. 언뜻 봐도 꽤나 미인이었는데 말투도 나긋나긋하니 다정하고 참 인기가 많을 것 같은 여자였죠. 이런 사람은 나처럼 사랑으로 인한 배신을 당할 일도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라면 아마 결혼해 달라는 사람이 줄을 이룰 거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골라서 가겠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연을 당했다는 그 상처가 너무나 큰 나머지 저는 계속해서 저 자신을 깎아먹는 생각만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환자분 성함이 노희문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그러더니 그 의사는 저를 보고 싱긋 웃고 떠나는 거였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인가 싶었지만 제 주위에는 의사인 사람이 없었죠. 혹시 내가 마음에 드는 걸까 하는 착각을 할 법도 했지만 어차피 저처럼 덩치도 크고 멋지지도 않은 남자를 마음에 들어할 여자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는 종종 와서 저를 보면서 웃어주고 가는 거였죠. 다른 환자들에게는 그러지 않으면서 말이에요. 저는 이 사람이 저를 갖고 노는 건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했습니다. 노희문 씨, 식사 거르시면 안 돼요. 원래는 되게 잘 드시는 분 아니셨나요? 앞으로도 계속 건강해지시고 힘든 일 이겨내시려면 일단 잘 드셔야죠. 까탈스럽고 깐깐해 보이는 안경 쓴 여의사는 왜인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계속해서 말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주시는가 보다 싶었지만 계속 저에게만 그러는 게 느껴져서 저는 괜히 피해의식이 들어서 저를 가지고 노는 건가 하는 마음에 괜히 화를 내게 되더라고요. 선생님, 저 힘들어서 온 환자니까 선생님은 그저 진료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가타부타 제게 이런저런 참견 마시고 그냥 진료만 해주세요. 제가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자 여의사는 당황한 기색 하나 없이 빙그레 웃으며 맞받아쳤습니다. 기분 나쁘셨나요? 사실 저도 환자분들에게 딱 업무적인 말만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쭉 지켜보니 제가 아는 반가운 분 같아서 좀 별스럽게 참견 한번 해봤네요. 반갑다고요? 저를 혹시 아세요? 의사의 말에 저도 뭔가 이상해서 의아하게 저를 가리키며 아냐고 물었더니만 여의사는 싱글벙글 웃은 채 제게 딱 악수하자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대체 몇 년 만이니? 너 신기 중학교에 다닌 노희문 맞지? 나 같은 동네 살던 최채린 생각 안 나니? 난 너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는데.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최채린이라는 이름을 떠올려도 좀처럼 누군지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닐까? 도대체 이 사람은 뭔데 나에게 이렇게까지 아는 척을 하는 걸까 싶었는데 그러다가 저는 갑자기 생각이 번뜩 떠오르게 됐습니다. 최채린? 너 정말 채린이야? 그제서야 더듬더듬 기억이 나더라고요. 중학교 때 내가 많이 챙겨주었던 최채린. 그런데 정말 옛모습이 하나도 남지 않은 채 너무나 낯선 모습으로 제 앞에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키가 작았거든요. 제가 좀 큰 편이긴 했지만 채린이는 초등학생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작은 애였습니다. 키는 작은데
또 어디서 얻어온 것인지 낡은 교복은 헐렁해서 애한테 엄마 옷을 입혀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체린이가 지금 이 의사라는 게 전혀 믿기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어떻게 너가 의사가 됐어? 야, 너 성공했구나, 최채린. 대단하다. 의사가 된 게 성공한 거야? 돈을 많이 벌거나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닌데 넌 여전히 중학교 때 모습 그대로네. 똑같아. 어쩌면 하나도 안 변했니?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제 앞에 있는 의사와 채린이는 전혀 매칭이 되지 않았죠. 그때만 하더라도 소심하고 주눅 들어있는 채린이였는데 지금은 한껏 여유가 묻어나오는 멋있는 의사 선생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채린이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애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사가 된 것인지 참 신기했죠. 채린이는 잠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났으니 반가워서 자기가 밥이라도 사겠다고 말하면서 말이죠. 전 얼떨결에 병원 외출을 한 후 채린이와 함께 병원 근처 맛있다는 부대찌개 집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니 뭔가 반갑기도 했지만 사실 어렸을 때 제가 채린이에게 미안한 것들도 많아서 쉽게 말을 꺼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만나서 반갑기는 한데 나는 아직도 좀 안 믿겨. 네가 채린이라니. 의사 선생님 돼서 그런가 키도 많이 크고 세련돼져서 정말 몰라볼 뻔했다. 예뻐졌다는 거지? 그냥 고등학교 때쯤 키도 커지고 공부에 재미 붙여서 공부만 하게 되었어. 친구가 없는 게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더라.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살도 자연스럽게 빠지기 시작하고 나도 여자라 좀 꾸미니까 바뀐 느낌이 들었나 봐. 오랜만에 본 채린이는 정말 여성스러운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분위기도 부드럽고 꽤나 미인인 모습에 그 어떤 남자든 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았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확 바뀔 수 있나 참 신기했습니다. 희영 언니도 잘 있지? 너도 언니도 나 되게 잘 챙겨주었는데 언제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지도 모르겠다. 시간 참 빨라. 우리 누나 결혼해서 애도 있고 지금 잘 살고 있어. 가끔 너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도 언니 가끔 생각나고 그랬어. 나한테 그만큼 잘 챙겨준 언니는 없었잖아. 친구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내게 친구가 되어준 언니였지. 참, 내 어린 시절이 싫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다 언니와 너 덕분이었던 것 같아. 고마워. 채린이는 학창시절 우리 반에서 가장 키가 작은 애였고 약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도 없이 항상 혼자 다니는 애였습니다. 저는 그 애의 뒷모습이 너무나 작고 갸냘프다는 생각을 했지만 자칫하면 곤란한 상황이 돼버릴까봐 저는 굳이 먼저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선입견이 없는 누나가 채린이와 먼저 친해졌습니다. 누나 역시 학교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뒤에 자퇴를 한 상태였는데 채린이가 뭔가 안쓰럽고 동병선련이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누나는 채린이와 자주 어울려 놀았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는 선입견이 많았던지라 채린이와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옷소매의 시커먼 때를 보면 잘 안 씻는 것 같기도 하고 공부도 못하는 애여서 왠지 같이 어울려 놀다가는 다른 친구들에게 괜히 눈밖에 날까봐 염려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누나는 제게 타이르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이 있으면 안 돼. 너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채린이가 알고 보면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야. 지금껏 친구도 없이 외롭게 지내왔다는데 네가 그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렇죠, 알죠. 우리 누나 역시 늘 혼자였으니 채린이가 남일 같아 보이진 않았나 봅니다. 저는 누나의 다그침에 채린이와 조금씩 가까워지려 노력했죠. 정말 누나의 아픔을 알기에 채린이를 우리 누나 보는 심정으로 보려고 했고 누나와 함께 저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채린이는 알면 알수록 정말 착한 친구더라고요. 누나는 채린이를 잘 챙겨주면서부터 깔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애는 엄마는 집을 나갔고 아빠는 오랫동안 집을 비워서 거의 방치하다시피 자랐다고 하는데 그래서 씻는 법을 잘 몰랐다고 해요. 누나는 그래서 채린이를 데리고 목욕탕에 가서 어떻게 씻는지도 알려줬다고 합니다. 누나가 친동생같이 손수 교복도 빨아 입히니
조금씩 인물이 나기 시작했고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누나와 채린이 이렇게 셋이서는 자주 놀며 피자를 시켜 먹기도 했고 TV에 나오는 영화를 보기도 했고 스케이트를 타러 가기도 했습니다. 항상 우중충한 표정만 짓고 있었던 채린이는 조금씩 밝은 얼굴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린이가 공부를 잘 못해서 그닥 똑똑한 구석은 없는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애가 게임을 잘하더라고요. 오목이나 장기와 같은 게임을 누나는 한 번 알려줬는데 설명을 한 번 해주니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때부터 머리가 좋긴 했었나 봐요. 우리 집이 이사만 가지 않았더라도 아마 채린이와 계속 친하게 지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인연은 인연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이런 옛 이야기들을 나누며 저와 채린이는 그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었고 분명 이별을 하고 죽을 것 같았던 저였는데 이상하게 채린이와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채린이랑은 종종 사적인 얘기도 많이 하고 특히나 어린 시절 얘기를 많이 하며 굳어있던 마음이 점차 열리는 듯 했죠. 한편으로는 이렇게 즐거운 시간도 제가 입원을 하고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퇴원을 하려고 했을 때 채린이는 저에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내가 바쁘긴 하지만 종종 비는 시간도 있으니까 연락해. 같이 밥 먹자. 아, 그리고 희영 언니도 한번 보고 싶은데 안부 전해줘. 내가 누나한테 한번 말해볼게. 너 이야기하면 엄청 반가워할 것 같은데. 그날 이후로 저는 조심스럽게 누나에게 채린이의 이야기를 해봤고 역시나 누나는 금방 기억하며 채린이를 반가워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냐. 채린이가 의사가 됐다고? 어렸을 때부터 똑똑하더니만 잘 돼서 좋네. 안 그래도 누나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고 싶다고 하더라. 한번 같이 볼까? 그래, 좋지. 나도 걔가 어떻게 변했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저는 채린이와 누나 이렇게 셋이서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누나는 몰라보게 달라진 채린이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네가 진짜 그 채린이야? 와, 세상에 언제 이렇게 키가 커지고 예뻐졌니? 길에서 만났으면 진짜 하나도 못 알아볼 뻔했다. 야, 언니는 변함이 없으시네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너무 반가운데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긴, 먹여 살리려고 남편이랑 아등바등 애쓰면서 살고 있지. 어휴, 나 사는 거 보면 희문이도 그냥 장가 안 가고 혼자 살았으면 좋겠어. 인생의 결혼이 전부는 아니잖니. 누나의 말에 내 얼굴이 굳어졌지만 애써 좋게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티내지 않았습니다. 셋이서 간단하게 맥주를 한 잔씩 하게 됐는데 채린이는 살짝 알딸딸해지니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궁금할 것 같은 근황들을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참, 그땐 그랬지. 내가 부모님께 버림받고 혼자서 꿋꿋하게 살았던 거 기억나지? 그 어린 나이에 날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랬던 나도 어른이 돼서 이혼하고 아들 하나 키웠었는데 오히려 애가 생기니까 더 우리 부모님 마음을 이해를 못하겠는 거야. 처음에는 근데 분명 그랬다? 어떻게 그 소중한 자식을 저렇게 내팽개쳤을까 하고 말이지. 하지만 나도 내 결혼 생활이 별로 행복하지 않으면서 생각도 삐그덕대기 시작했어. 결혼도 남자가 내 직업 보고 이해득실 따져가며 결혼한 모양이던데 난 아무것도 모르고 그게 사랑인 줄만 알았지. 애 낳고 뭐하고 나니 현실이 보였고 딴 여자 만나고 다니는 남편을 이해하기가 힘들더라. 그러면서 또 이혼은 못 해주겠다고 아이 핑계를 대면 날 잡아두려 하길래 그냥 부끄럽지만 나도 애 포기하고 이혼해버렸어. 우리 부모님들처럼 나 살겠다고 애를 포기했는데 그제서야 우리 부모님도 이런 마음으로 날 버렸겠구나 싶더라고. 처음엔 날 버린 부모님이 이해가 잘 안 되었는데 한 나이 먹고 40대 후반쯤 되니 이해가 되는 게 무섭더라. 나도 천성이 우리 부모 닮아 독한가 봐. 채린이는 자신의 힘든 일을 고백하면서 현재 전남편과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던 아이에 대해 미안해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겉으론 웃고 있지만 부모에게 버려진 트라우마로 똑같이 부모의 전철을 밟아 결국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의 트라우마까지 지니고 사는 채린이가 많이 힘들었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아팠어요. 혹여나 자신의 상처를 고백해서 저는 혹시 이번 술자리를 끝으로 채린이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것인가 아쉬움이 들었지만 다행히도 채린이는 종종 시간이 날 때마다 저를 불렀습니다. 그깟 여자에게 파혼당했다고 막 우울해서 집에만 처박혀 있고 그런 거 아니지? 자식 못 보는 엄마도 있으니 날 보고 위안 삼고 나와. 오늘 한강에서 달리기 한번 하자. 운동화 꼭 신고 오고. 제가 혼자서 집에 있으면 우울해할까봐 채린이는 병원에 안 갈 때 저를 배려해서 종종 연락을 해주곤 했습니다. 의사가 바쁜데 이렇게 저를 신경 쓸 겨를이 있나 싶기도 했었는데 솔직히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채린이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런 여자를 두고 바람이나 핀 채린이 전 남편이 참 머저리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업도 좋고 미인인데다 성격까지도 좋아서 어떤 남자든 채린이의 매력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종종 채린이의 핸드폰에는 알람이 몇 개나 쌓여있곤 했는데 전부 남자들 카톡이더라고요. 내가 원래 남자들한테 인기가 좀 많아. 나처럼 예쁘고 성격 좋은 사람이 흔하진 않은 것 같긴 해. 소시적 가끔 길거리에서 명함도 받고 했는데 그러고 보면 인생이 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희망 잃지 않고 위기를 기회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하나 봐. 채린이의 말이 가슴에 박히더라고요. 솔직히 저는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파혼을 당한 뒤에 너무나 힘들어 죽을 것 같았는데 채린이를 알게 된 이후로는 눈물 한 방울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해주는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언제부턴가 웃고 있었고 하루가 즐거웠거든요. 둘 다 반백살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쉬는 날이 되면 저와 만나서 놀곤 했는데 하루하루 채린이와 함께라면 정말 신나는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별의 그늘에서 점점 헤쳐나오려고 하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토록 잊고 싶었던 전 여자친구가 저에게 연락을 해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자 참 웃긴 게 제가 자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태인 것처럼 말을 하며 은근슬쩍 제 간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미안해 자기야. 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거 알아. 하지만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법이잖아.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건 당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였어. 내가 당신 곁으로 다시 돌아갈게. 우리 그냥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제가 참 잘해주긴 오지게 잘해주었죠. 그 때문에 카드빚도 쌓이고 한동안 마음의 상처와 더불어 돈까지 갚느라 고통은 배가 되었는데 갑자기 나타나 웬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던 기막힌 이 여자가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람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이미 우린 끝난 인연이야. 착각하지 마. 너 때문에 하나도 안 힘들었어. 내가 너 없으면 안 될 그런 사람으로 보여? 나 진짜 잘 지내고 있고 너 없으니까 도리어 편해지더라. 각자 갈 길 가고 다신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그 여자의 말도 안 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사랑했던 여자인지라 마음이 싱숭생숭하며 한켠이 아리더라고요. 사람의 관계란 정말 무자르듯 딱 끊어지지 못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마침 그 곁에는 채린이가 있었는데 제가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으니 대충 알 것 같다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감정이 올라와 울컥거리니 굳이 내색 않고 다독임으로 배려해주는 채린이가 고마웠습니다. 내가 예전에 힘들었을 채린이를 위해 더 해주지 못한 것이 미안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전 채린이가 이성으로서 더욱 욕심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김칫국을